수 없었던 생생한 건강 정보를 선사합니다. 대한민국 건강 박사들이 알려주는 실화 바탕 특강 쇼와 이로운 건강법. 아이의 닥터. 안녕하세요, 오정현입니다. 그리고 김지선 씨, 이한희 씨, 김나희 씨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이앤 닥터 오늘의 주제 생생한 실제 사례로 만나봅니다. 실화극장 어느 날 갑자기. 여기가 무릎이 닿기도 전에 병을 꿰뚫어 본다는 무당집이 맞나요? 어허, 온다 그분이 와. 당신 피가 막혀서 큰 병 온 거야. 굿 한번 시원하게 하면 막힌 피 뻥 뚫을 수가 있지. 돈이 없어가지고요. 굿은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어허, 큰 병 온다. 큰 병 와. 너 분명히 큰일 날 거야. 이 이야기는 50대 주부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30대부터 미용실을 운영하며 늘 밝고 활기찼던 그녀는 손님들에게 에너지 넘치는 사장님이라고 불렸어요. 어머, 지선 엄마. 지선 엄마는 머리를 참 잘해. 한 번 파마하면 1년은 넘게 가는 것 같아. 맞아. 우리 동네에서 지선 엄마만큼 머리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유, 두 분은 오늘도 이불을 파마 다 하시네. 저는 우리 손님들 예쁘게 만들어드리는 게 제일 행복하다니까요. 아이고, 오늘도 기운이 넘치시네. 여기 오면 괜히 저까지 힘이 나요. 손이 참 꼼꼼하고 실력도 좋았고요. 성격도 밝고 늘 건강해서 동네 주민들은 그녀의 미용실을 참 좋아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 지선 엄마. 평소랑 다르게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뭐 잘못 먹었어? 요즘 평생 한 번 안 걸리던 감기에 자주 걸려가지고 몸이 말이 아니에요. 아이고, 머니나. 아유, 감기에 제대로 걸렸네. 늘 건강하던 사람이. 아유. 40대에 접어들면서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초가을만 되면 감기에 걸리고 겨울이면 꼭 한 번은 응급실 신세를 지게 된 그녀. 그럴 때마다 아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50대가 되자 그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관절통과 가슴 통증, 어지럼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 지경이었어요. 지선 엄마, 요즘 좀 이상해. 실력이 예전 같지 않아. 파마하면 일주일도 안 돼서 다 풀리고. 아우, 죄송해요. 요즘 속도 답답하고 머리도 어지러질한 게 몸이 많이 안 좋아서요. 왜 점점 상태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죠?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왠지 불길한데요? 결국 그녀는 병원을 찾았고 혈관이 좁아져 스텐트 시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됐는데요. 다행히 시술은 잘 끝났지만 이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상하게 몸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지선 엄마, 요즘 몸이 말이 아니라며? 그러지 말고 여기 한번 찾아가 봐. 용한 무당이 하는 점집인데 얼굴만 봐도 병을 고쳐준대. 귀가 솔깃해진 그녀는 다음날 바로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여기가 무릎이 닿기도 전에 병을 꿰뚫어 본다는 무당집이 맞나요? 어허, 온다 그분이 와. 기다리고 있었다. 너 혈관이 아주 꽉꽉 막혔어. 혈관이 막혔다고요? 너 얼마 전에 수술 받았지? 그런데 차도가 없지? 예, 맞아요. 어머,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 피가 막혀서 큰 병 온 거야. 이대로 두면 더 큰 병 온다. 미리 막아야 돼. 굿 한번 시원하게 하면 막힌 피 뻥 뚫을 수가 있지. 큰 병이 온다고요? 아이고, 예, 그럼 저 할게요. 그러면 저 가격이... 5장 예? 5천만 원. 5천만 원이요? 아이고, 너무 비싼데. 어허, 큰 병 온다. 큰 병 와. 큰 병. 예.
병이 온다는데 해야죠. 저런 말 함부로 믿으면 안 될 텐데. 그래도 몸이 계속 안 좋으면 뭐라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돼요, 마음은. 그날 이후 조금만 아파도 점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60대 인생을 점집에서 살다시피 했는데요. 그렇게 의지하던 굿은 점점 횟수가 늘어나고 금액도 커졌습니다. 이미 병원비와 굿값 때문에 생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 요즘은 특별히 아픈 곳은 없지. 그게 다 구술해서 그래요. 그런데 점차 또 큰 병이 온다. 큰 병이 느껴져. 아우, 저 무당님, 제가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요. 굿은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큰 병 온다. 큰 병 와. 너 분명히 큰일 날 거야. 수년간 인연을 이어오던 점집과의 인연을 끊고 몇 년 뒤 그녀는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놀랍게도 췌장암 초기 진단을 받았는데요. 어머, 췌장암이요? 혈관 수술에 췌장암까지 진단받은 거면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내가 췌장암이라니. 설마 진짜 큰 병이 온 게 그 굿을 안 해서 이런 걸까? 정말 점쟁이의 말을 듣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병도 앓고 돈도 잃은 그녀는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실화극장 어느 날 갑자기 나이가 들수록 계속해서 원인 모를 질병들을 앓게 된 한 여성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대체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건강 박사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건강 박사님 모셨습니다. IM닥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가정의학과 교수 박민선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IM닥터를 다시 찾아주셨어요. 네. 우리 선생님으로 말씀드리자면 건강 증진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현대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매주 15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환자 진료 시에 봤던 산 경험을 오늘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강연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런데 선생님, 이게 사연 속 주인공은 평소에도 건강했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몸이 약해지고 결국 큰 병까지 생겼어요. 이게 나이 들면 되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네, 자연스럽게 노화한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질병이라는 거는 오늘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몸은 보시면 나이도 있고 호르몬 변화도 있고 네. 계절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서 어떤 질병이 올 수 있기 쉬운 네. 그런 어떤 단계별로 그런 일정한 패턴 같은 게 있거든요. 즉 질병의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조금 더 세심히 관심을 가지시면 그렇게 큰 병을 얻게 되는 거를 잘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질병이라는 게 그러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일정한 패턴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어느 날 갑자기 그 코너 이름을 바꿔야겠네요. 그러니까 일정한 주기? 일정한 주기, 네. 일정한 패턴. 아니 진짜 질병 주기라는 걸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럼 첫 번째 질병 주기는 언제 찾아오는 거고 어떻게 찾아오는 건가요? 네, 우선 첫 번째는 50대부터 저희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지났어. 50대. 네, 50대. 훨씬 지나갔어. 이때는 관절이 굉장히 약해지기 쉬운 시기예요. 그래서 40대까지 잘 버티던 관절이나 근골격계가 50대부터는 빠르게 마모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여성은 폐경과 함께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면서 연골을 보호하는 힘이 약해지고 염증 반응이 활발해집니다. 게다가 체중은 늘고 근육은 줄어드니 무릎, 허리, 손목의 하중이 커져서 연골이 손상되기 쉬워지는 거죠. 네.
아니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보면은 예전에는 멀쩡했는데 요즘은 계단만 좀 올라가도 무릎이 아프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50대 질병 주기의 대표적인 신호예요. 우리나라 50세 이상 성인에서 골관절염의 유병률은 약 12.5% 정도 되는데요. 네. 특히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커서 여성이 3.7배 골관절염이 흔합니다. 이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들을 드려야 될지. 그러니까 위로가 안 되네요. 대신 저는 나이가 있잖아요. 아, 예, 뭐, 조심하세요. 예. 예.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에는 근육도 빠지고 체중도 증가하고 여성 호르몬은 아주 급격히 변화하니까요, 남성보다 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관절이 급속히 노화하게 됩니다. 이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관절도 한순간에 망가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조금씩 달아가서 폭발적으로 아프게 되는 주기가 있다는 거네요. 그 첫 번째 질병 주기가 50대이고 그럼 또 그 다음 주기는 언젠가요? 네, 아무래도 60대가 되겠죠? 바로 그냥 네. 이어지네요. 네. 이때는 심내혈관 질환 주기가 시작되는데요. 60대에 들었으면 혈관 자체의 탄성이 떨어지고 미세한 상처에 콜레스테롤, 칼슘이 침착되며 플라크가 생깁니다. 이게 커지거나 떨어져 나가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급성 혈관 질환을 일으키죠. 아까 말씀하신 플라크가 그러니까 혈관에 생기는 딱딱한 덩어리 같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혈관에 끼는 찌꺼기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혈관을 통해서 우리가 혈류의 모든 거를 갖고 있는 걸 각 장기로 보내잖아요. 네. 거기에 플라크가 끼면 그게 잘 안 되게 되겠죠. 그러겠죠. 네. 그래서 심장이나 뇌 콩팥 같은 이런 장기가 연쇄적으로 손상을 입게 돼요.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22년 뇌혈관 질환 환자의 연령대는 60대가 35만 6천 명 정도가 되고요. 네. 예, 70대가 약 34만 2,500명, 또 80세 이상은 23만 8,100명 정도로 60대 이상이 약 80% 수준이거든요. 그러네. 60대가 되면 혈관 노화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아까 사연자 이야기에서 혈관 질환 때문에 스텐트 시술까지 받으셨더라고요. 네. 그때가 그러니까 딱 60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구토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듣고 보니까 사연자는 그냥 질병 주기에 맞춰서 평균적으로 하나둘씩 네. 아프기 시작하신 거고 점쟁이는 아픈 분들을 워낙 자주 보다 보니까 그 나이대별 질병 주기를 아는 대략 거지. 그냥 그 주기를 아는 눈치채고 거지. 구술하라고 그냥 돈을 계속 요구한 거 아니었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60세가 되면 아무래도 노화랑 겹치면서 여기저기 아프시게 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사연자분처럼 다른 것에 기대거나 의지하면 곤란하고요. 병을 키우게 되시니까요. 맞아요. 예.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체중 이 네 가지를 꾸준히 점검하는 게 혈관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서 생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네. 만약 나이대별로 찾아오는 질병 주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간과하면 다른 큰 병을 부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60대는 혈관이 망가지기 쉽기 때문에 관리를 또 잘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70대는 어떻게 해요? 네, 70대는 아무래도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암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이고요. 그럼 세 번째 질병 주기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루에 약 1억 개의 세포를 새로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생긴 변형 세포를 NK 세포와 T 세포가 즉시 찾아내서 제거해야 암이 생기지 않는 거죠. 네. 그런데 노화와 염증, 산화 스트레스가 겹치면 대사 속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이 면역 감시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결국 면역이 약해지면은 잘못된 세포가 그대로 자라서 암으로 이어지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맞습니다. 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유병자는 130만 2,668명으로 전체 암 유병자의 50.3%가 65세 이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아무래도 세포가 노화되기도 하고 면역력도 저하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염증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져서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네. 아유, 근데 선생님, 전 궁금한 게 분명히 질병 주기가 오기 전에 뭔가 증상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연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호는 매년 같은 시기에 반복되는 감기입니다. 아이고. 네. 걱정되네요. 환절기만 되면 코가 막히고 겨울만 되면 목이 붓는 분들, 이건 사실 계절 탓만이 아니라 체력과 면역이 주기적으로 떨어지는 시점이 일정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야,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도 이제 가을만 되면 꼭 목감기에 걸리거든요. 그럼 그게 단순한 계절병이 아니고 제 몸의 리듬이 무너지는 그런 시기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 몸은 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누적되면 가장 먼저 면역세포인 특히 NK세포의 활성이 떨어지는데요. 혹시 주변에 이상하리만큼 무릎이나 어깨, 손가락이 자주 아프고 붓고 이러신 분이 있으실까요? 있어요? 있어요. 예, 예. 저희 어머니가 가끔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이것도 위험 신호인가요? 맞습니다. 네. 저 주위에 아는 언니들은 지금 뭐 어깨 아프다는 언니들 아니면 무릎 아프다는 언니들 되게 많아요. 저 아는 언니도 다리가 늘 퉁퉁 붓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이제 어깨 등 여러 부위에 이유 없이 아픈 통증이 나타난다면 이건 단순한 노화는 아니고요. 몸 안에서 염증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아. 일반적으로 50대 전후에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요. 이 시기엔 근육이 줄고 체중이 늘면서 관절의 부담이 커지고 면역세포가 과민해져서 자기 관절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가 면역이요? 네. 아니 내 몸이 네. 아군인데 얘를 적군으로 알고서 막 이렇게 공격을 하면 아니 내가 내 몸을 상하게 만드는 건데 내 몸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외부 침입자를 막는 작용을 면역세포가 하는데요. 네. 체력이 떨어져서 관절 내부의 물질이 세포 밖으로 노출되면 면역세포가 오히려 자기 관절을 적으로 착각을 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아이고. 그래서 관절이 붓고 통증이 생기고 아침에 손가락이 잘 안 펴지기도 하는 부어서요. 네.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염증은 관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혈관까지 번져서 전신 염증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예, 그래서 관절이 붓는 거는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몸 전체의 면역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결국 도미노처럼 몸에 약한 곳부터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무섭네요. 아우 무섭다 진짜. 그러니까 결국 모든 질병의 고리, 이 질병 주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역시 면역력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면역력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몸의 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러스나 세균, 암세포가 생겨나도 면역이 강하면 금세 제압하게 돼 있지만 면역이 떨어지면 작은 염증이 생겼다가 또 통증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전신으로 퍼지면서 나쁜 게 생기게 되는 거죠. 네. 혈관이 막히고 관절이 붓고 세포가 변질되면서 여러 질환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네. 면역력이 약해지면 관절염은 물론이거니와 암 발생 위험까지 높인다는 것이 이미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있는데요. 네. 면역력 저하는 질병의 출발점이자 가속 스위치인 셈입니다. 그래요. 결국 모든 병의 근원은 다 면역에서 시작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요즘같이 추워지는 계절에는 특히 면역력에 더 신경 쓰셔야 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온이 낮아지고 일조량이 줄면 비타민 D 합성도 줄어들고 네, 아무래도 혈관이 수축하죠. 그래서 혈압도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혈류가 느려집니다. 또 건조해지기 때문에 코와 기관지 점막이 문제가 되기 쉽고 또 외부 세균이 들어와도 쉽게 떨쳐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침투하는 거죠.
그래서 겨울은 면역력이 가장 취약해지는 계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계절 탓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일상에서요? 저희가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를 뭐 알아야지 뭐. 아니, 저희도 나름대로 건강 관리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늘 배우고. 왜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예, 신경 선생님. 쓰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는 네. 계절적으로 겨울에 춥다고 환기를 잘 안 하시고 창문 안 여시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당연하죠. 이불 밖은 위험해. 절대 저는 겨울에는 환기를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한겨울에 창문을 열면은 체온이 뚝뚝 떨어지고 오히려 감기에 걸리는 거 아닌가요? 아침에 공기가 너무 차가워요. 그러니까. 잘 안 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겨울철 창문을 열지 않으면은 네. 면역력이 채워지기는커녕 뚝뚝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는 유산소 대사, 즉 산소를 이용한 에너지 생성에 의존하기 때문인데요. 네. 쉽게 말해서 깨끗한 산소가 충분히 들어와야 면역 세포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기를 안 하면은 면역 세포가 제대로 작동을 못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공기가 탁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면역 세포의 대사 속도와 활동력이 떨어지죠. 결국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세균 바이러스가 이기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사실 창문 열면 너무 춥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만 열어도 될까? 활짝 말고 이렇게 조금만 네. 선생님 어떻게 환기 어느 정도 하면 돼요? 되나요? 네. 네. 오래 열 필요는 없고요. 예. 매일 한두 시간마다 한 5분 정도만 환기해도 충분한데 5분? 네. 잠깐이라도 외부 공기와 접촉시키면 실내의 산소 농도는 높아지고 유해한 입자도 줄어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겨울철에는 잦은 환기와 그와 함께 실내 습도가 네. 제대로 유지되는 거 이런 것들이 면역의 방패를 강화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실천해 봅시다. 그러니까요. 네네네. 예. 또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네. 여러분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저는 평소에는 새벽에 한두 번쯤은 좀 깨는 것 같아요. 네. 보통은. 그럼 저도 막 불면증까지는 아닌데 잘 못 자가지고 늦게 자고 좀 일찍 일어나요. 그러면 잠을 많이 못 주무신다는 정말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칙적으로 불규칙하게 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뇌가 알아요. 내일 일이 없으면은 네.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뭐 오전 10시에도 일어나고 뭐 불규칙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꾸준히 규칙적으로 불규칙하게 불규칙하게. 헷갈리네.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출근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서 아니죠, 맞아요. 저희는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생활이. 푹 자지 못하고 새벽에 일찍 깨는 습관도 아주 위험한데요. 네. 아. 우리 몸은 밤 동안 뭐를 하느냐 하면 망가진 면역세포를 고치고 여기저기 장기를 수선해요. 그래서 특히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이 시간대가 면역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손상 부위를 복구하는 역할을 하고요. 네. 그런데 이때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면역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도 줄고 그래서 염증 억제력이 떨어집니다. 이제 여러 연구에 의해서 보면 수면 시간이 짧을수록 감기에 걸릴 위험이 4배 정도까지 높아진다 그러고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신 것 같네요. 네. 또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먹어야 산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럼요. 먹는 것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알려드릴 방법은 뭐 잘 아시는 항산화 식단, 녹황색 채소, 해조류, 뭐 제철 과일 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폴리페놀이나 베타 캐로틴, 세라늄 같은 성분들이 염증이나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면역 세포 기능을 도와주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몸의 어떤 상태를 말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입니다. 네. 그래서 감정을 잘 좀 보시면 좋겠는데 저희 진료실에 많은 암 환자분들이 암 진단 전에
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많이 받았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진짜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스트레스를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데 바닥에 체력이 있어서 그래요. 체력 저하가. 체력 저하. 아, 그러니까 체력이 감정이랑 연결돼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무리하면 면역의 균형이 깨지고 결국 심혈관 질환이나 암 같은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하다, 감정이 예민해졌다 이런 변화가 느껴진다면 단순히 기분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의 면역도 흔들리구나 그렇게 신호로 알아차리시고 조금씩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휴식을 취해주시면 질병의 주기를 충분히 늦추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건강을 지킨다는 건 몸의 신호와 감정까지 동시에 돌보는 일이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네. 오늘 강연 잘 기억해서 건강하게 겨울 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관절도 한순간에 망가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조금씩 달아가서 폭발적으로 아프게 되는 주기가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준비한 천연 항산화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입니다. 진짜 처음 들어본데 그게 뭔가요? 지금부터는 질병 주기를 막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이로운 건강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내과 최준우 선생님, 한의사 김난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면역력을 잘 관리해야 중장년을 괴롭히는 이 3대 질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지금 제 면역력이 뭐 어떤 상태인지 알아볼 수 있는 뭐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있어요? 내 몸의 면역력을 확인하고 싶다면 네. 바로 머리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머리를 광범위한데?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일단 우리 양쪽 귀 뒤에 이렇게 만져보면 툭 튀어나온 뼈가 만져지실 거예요. 네. 거기서 바로 뒤통수를 따라서 안쪽으로 손가락 한 2마디 정도를 안으로 딱 대면은 이렇게 툭 걸리는 움푹 패이는 폭페인데. 여기. 맞습니다. 네네네. 움푹 쏙 들어간 자리가 만져질 텐데요. 거기가 바로 풍지혈이라는 혈자리예요. 풍지혈이요. 이게 한자로 보면 바람풍자의 연못지예요. 그래서 이제 바람을 연못. 가두는 네. 연못이라는 뜻인데요. 결국에는 나쁜 기운이 담긴 부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자리는 실제로 네. 한원에서도 많이 침 혈자리로 많이 쓰이는데 왜 우리 초기에 감기 걸렸을 때 약간 미열이 나면서 몸도 조금 으슬으슬하고 아니면 두통, 스트레스를 많이 네. 받아와서 이제 두통이 심할 때도 바로 이 자리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혈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안 그래도 요즘 날씨가 쌀쌀해서 그런지 감기 앓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 앓는 분 중에 한 분이 저거든요. 네. 요 풍지혈을 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누르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좀 아팠는데 계속 하니까 시원한 느낌이 그러게, 들어요. 시원하네. 그리고 이게 간단하니까 하루에 5분 정도 이렇게 매일 나에게 투자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앞서 강연에서 면역력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항산화 식품을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제 어떤 걸 먹어야 할지 콕 집어서 알려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면역 관리를 위해서 어떤 음식을 챙겨야 할지 이렇게 고민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한 천연 항산화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후코이단입니다. 네? 후코이단. 코이단. 코이단. 후코이단. 후코이단은 진짜 처음 들어본데 그게 뭔가요? 조금 생소하시죠? 뭐예요? 후코이단이란 미역, 다시마, 모즈쿠와 같은 갈색의 해조류, 즉 갈조류에 풍부한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미역을 만졌을 때 왜 표면에 끈적끈적한 점액질 느껴본 적 있으시죠? 네네네. 바로 그 점액질 속에 후코이단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점액질은 썰물 때의 건조함이나 햇빛, 상처 등 혹독한 자연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특별한 물질인데요.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항응고, 항염증, 항종양, 항바이러스, 면역 조절 등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고래가 새끼 낳으면 가장 먼저 미역을 뜯어먹는 걸 보고서 우리 선조들이 산모들한테 미역국을 끓여서 먹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이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고래가 다 근데 그런 이유. 그만큼 이제 치유와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나 보네요. 네. 그런데 갈조류는 미역도 있고 다시마도 있는데 왜 하필 고래는 미역을 먹었을까요? 그러게. 네. 그러게. 생각을 안 해봤네요. 다시마도 있고 톳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왜 미역을 먹었을까? 하는 것들 중에. 김 이런 거. 그러게. 네, 왜 미역을 먹었는지 알 수 있을 만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네. 다시마와 미역의 후코이단 추출 수율을 비교해 봤더니 네. 미역이 약 3배나 가까이 더 많은 후코이단을 함유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아이고 똑똑하네요. 그렇죠. 고래가. 그리고 또 같은 미역이라고 해도 부위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는 점도 아셔야 합니다. 미역 귀에 점성이 강한 점액질 다당류, 즉 후코이단이 훨씬 더 집중돼 있거든요. 실제로 미역 부위별 후코이단 수율을 확인해 보니까 미역 줄기는 1.73%, 미역 잎은 3.84%, 미역 귀는 11.14%로 미역 귀의 후코이단 함량이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 미역 귀요. 현격한 차이인데.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물론 미역귀의 후코이단이 풍부하지만 막상 실제로 추출해보면 후코이단이 약 1%도 채 나오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쉽게 말해서 후코이단을 식품으로 섭취하려면 정말 많은 양의 미역기를 섭취해야 한다는 의미죠. 또 양만큼 중요한 게 분자 크기인데요. 네. 후코이단은 분자가 클수록 체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분자 형태로 추출한 후코이단이 몸에 더 잘 흡수되고 생리 활성도도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1%밖에 안 되는 거면 진짜 귀한 것 같은데 이 후코이단이 어떤 식으로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지가 또 궁금해요. 바로 후코이단은 갈조리에서 추출된 천연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세포 내의 활성산소와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주고요. 염증 유발 물질인 사이토카인 등의 생성을 억제해서 만성 염증성 질환에 대한 방어력을 높여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과를 우리 몸속 세포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네. 한쪽 사과는 그대로 두고 다른 쪽 사과에는 후코이단을 발라서 24시간 동안 관찰해 봤습니다. 네. 그 결과 후코이단을 바르지 않은 사과는 심하게 산화돼서 갈변된 반면 네. 후코이단을 바른 사과는 산화가 덜 되어 갈변되지 않고 처음 모습을 유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어쩜 이렇게 차이가 확 나지? 그러게요. 같은 사과를 자른 건데. 그러니까요. 지금 방금 자른 거 같네요. 그러게. 후코이단 바른 쪽은 금방 지금 자른 네. 것 같아요. 색깔이 진짜. 너무 예뻐요. 한쪽만 이렇게 노랗게 갈변이 됐어요. 이처럼 후코이단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세포의 산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해석해 보자면 우리 몸이 염증과 활성산소로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전신 염증을 가진 쥐에게 후코이단을 25mg 또 50mg씩 14일 동안 투여한 결과 두 실험군 모두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가 약 50% 가까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 진짜. 염증 수치가 그냥 절반이 뚝 떨어졌어. 와. 2주 만에. 아니 근데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 후코이단 이거 네. 기억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고이단. 근데 후코이단 이게 정말 이게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후코이단은 후코스, 갈락토스, 만노스, 글루크론산 등이 황산기와 결합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말도 어렵네. 너무 말도 어려운데요? 어려워. 포기하게 되네. 갈락토스, 만노스 뭐 네. 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황산기입니다. 황산기는 갈조류의 세포벽에 주로 분포하는 물질인데 인체에서는 세포와 분자가 서로 붙도록 돕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몸속에서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연골의 탄성 유지에 관련된 콘드로이친 황산, 세포 간 신호를 전달하는 케라탄 황산, 피부 보습과 혈액 응고를 조절하는 헤파란 황산, 신경 신호 전달 역할을 하는 설파타이드 등 다양한 이름과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다 알진 못하지만 결국에는 연골이든 뭐 피부든 혈액이든 우리 몸 전신의 세포 대부분이 황산기를 필요로 하고 있는 건 확실하네요. 네,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만큼 우리 몸에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성분이라는 거죠. 특히 황산기는 연골의 주요 구성 성분 중 하나이기도 해서 연골의 탄력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또 연골 조직을 파괴하는 효소를 억제하고 연골의 수분을 머금게 해서 충격을 줄여주고요. 연골 재생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실제 연구도 있습니다. 실험 동물에게 골 관절염을 유발한 뒤에 이 후코이단을 섭취하게 했더니 네. 활성산소와 산화 스트레스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관절의 조직 파괴 정도가 감소하고 연골 구조는 더 잘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는 잘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 황산기가 많을수록 후코이단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후코이단 속 황산기 함량이 높을수록 항염증 및 면역 조절 효과가 뛰어나고 항응고 활성도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황산기 함량이 높은 후코이단이 그렇지 않은 후코이단보다 더 높은 항응고 활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국산 갈조류에서 후코이단을 추출한 뒤 황산기를 인위적으로 제거한 것과 황산기를 높인 것을 비교해 봤더니 네. 황산기 함량이 증가할수록 항암 활성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황산기 함량은 어떤 갈조류에서 추출했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일본 오키나와 인근에서 채취한 모주쿠 그리고 국내 해역에서 재배한 미역의 황산기 함량을 비교해 본 결과 네. 모주쿠에서 추출한 황산기 함량은 약 17.6%인 반면에 미역에서 추출한 황산기는 약 25.1%에서 29.9%로 약 30%가량 함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이겼다. 이야.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보자면 해조류 종류 중에서도 미역, 특히 미역귀에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이 풍부하다는 거네요. 후코이단도 황산기 함량까지 좀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관절염에 도움이 된다는 건 잘 알겠는데 아까 강연에서 60대부터 혈관 건강을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혈관 건강에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관련된 연구가 있습니다. 고지방식이 쥐를 대상으로 후코이단을 5주간 50mg에서 250mg 섭취시킨 결과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은 감소하고 흔히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 것뿐만 아니라 체중과 체질량 지수가 감소하고 네. 지방간을 개선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관 건강과 함께 체중 감소까지 도움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항염 작용 때문인데요. 우리 몸속에는 염증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핵인자 카팝이라는 물질인데요. 네. 쉽게 말해서 염증 유전자 스위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네. 사실 이 스위치가 활성화가 되면 염증 물질이 대량으로 분비되는데요. 이때 후코이단이 핵인자 카파비 활성을 억제해서 염증 물질 생성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쉽게 말해서 염증 유전자 스위치를 꺼버려서 네. 항염증 및 면역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후코이단 이게
요즘같이 이제 찬바람 부는 시기에 정말 굉장히 면역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이름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게. 난이도가 좀 있죠. 왜 후코이단인 거예요? 네, 사실 후코이단은 1913년에 스웨덴 웁살라 대학의 킬린 박사가 네. 다시마에서 처음 발견한 해조류의 점액질 성분인데요. 황산기가 함유된 다당류를 발견하고 후코이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름만큼 분자 구조도 매우 복잡해서 처음엔 연구가 어려웠다는데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효능이 차츰 밝혀지기 시작했고 네. 현재는 SCI급 논문이 5만 4천 건 이상 게재될 만큼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생리 활성 물질입니다. 특히 최근 연구에서는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네, 와, 어마어마하네요. 54,000건이요. 맞아요. 실제 동물 실험 결과도 있는데요. 폐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등 암세포에 이 후코이단을 투여했더니 종양의 성장 속도가 억제되고 또 종양의 신생 혈관 형성도 억제된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또 국내 대학교 한 연구팀이 대장암을 유발한 쥐에게 후코이단을 투여해서 암 종양의 크기 변화를 관찰해 봤더니 후코이단 투여량이 증가할수록 암세포의 크기가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 정말이네요. 저렇게 작아졌어? 확 쪼그라들었네, 그냥. 신기해요. 와, 후코이단 앞에서 애가 음메 기주고 해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요. 앞서 강연에서 이제 70대부터는 암을 조심해야 한다고 해서 안 그래도 이제 걱정이 많았었는데 이제 뭔가 좀 안심이 되네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 후코이단이 어떻게 암과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후코이단이 암세포 사멸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의 유해물질, 암세포 바이러스를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인데요. 쉬운 이해를 위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여기 있는 은색 구슬을 중금속, 미세먼지, 바이러스, 활성산소와 같은 유해물질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이럴 때 만약 우리 몸속에 후코이단처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 그냥 확 그냥 흡착을 해버리네. 아, 속이 시원한데요. 그건 어디 딴 데로 못 가고 그냥 자기가 꽉 잡아버리네. 이렇게 후코이단은 중금속이나 미세먼지와 같은 유해물질을 빨아들이고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거나 면역세포가 제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암세포 사멸까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후코이단이 우리 몸속 접착체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을 흡착해서 내보내는 것과 같은 비슷한 원리네요. 그러네요. 네. 이야, 이해가 쏙쏙 됩니다. 후코이단 덕분에 우리 몸이 좀 불필요한 공격들로부터 더 안전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안심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후코이단을 더 똑똑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바로 안토시아닌과 함께 섭취하시면 됩니다. 보라색 계열의 블루베리, 네. 또 포도류에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이 항산화 활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 후코이단과 안토시아닌을 함께 섭취할 경우에 체내 흡수율을 높여서 면역세포 활성도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후코이단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배웠으니까 지금부터 꾸준히 챙겨 먹어봐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런 의미로다가 이제 다 같이 한번 맛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또 저희가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한번 맛을 같이 보실까요? 한번 먹어볼까요? 전혀 비리지 않은데요. 네. 먹어봅시다. 어머,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내가 생각했던 그 맛이 아닌데? 저는 미역이라고 해서 약간 좀 비리거나 해산물 맛이 나지 않을까 했는데 갈조리가 아닙니다. 네. 네, 이거 군것질인데요, 완전히. 아니, 가족들이 다 좋아할 것 같아.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고 약간 달콤하고 네? 조금 더 주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아쉬워? 표정들이야. 네. 이거 뭐 어린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고 네. 다 같이 챙겨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맛도 봤는데 혹시 앞으로 섭취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특정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와파린, 헤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또 후코이다는 갈조류에서 추출한 성분인 만큼 방사능 오염 걱정이 적은 우리나라 청정 해역에서 자랐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후코이단이 저분자 형태인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자, 오늘 알려드린 생생한 건강 정보로 나이대별로 찾아오는 질병 주기로부터 해방되고 또 면역력도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이엠 닥터! 밤의 수면은 사실 낮의 체력과 생활 습관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낮에 너무 과로해서 피로하거나 운동이 부족하면 잠잘 때 이완이 안 되면서 혈압도 높아지고 오히려 깊은 수면이 어려워지고요. 그 결과로 면역 회복의 리듬도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따뜻한 수분 이런 거를 적절히 자주 섭취하고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이나 그렇게 하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Channel A